네, 안녕하십니까. 내운정외과 박신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 번째 편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하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운동해도 되는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지난번에 쭉 얘기 드린 게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언제 병이 생긴 병이고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그 내추럴 히스토리, 그 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각 단계마다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 있으신 분이거나 그거를 치료를 잘 받은 분들이 통증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환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문자를 올려주셨는데요. 이주환 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래전 교통사고로 2년쯤 되었는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진단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2년 동안 하셨대요. 진단 내린 선생님이 처음에는 수술하면 좋아질다고 해서 수술을 잡자고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이제 마음이 결정을 하신 모양이죠.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180도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하고 말도 다르게 하셨대요. 그래서 1년간 통증 클리닉에서 약물 치료만 받다가 3차 병원에 가서도 똑같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이 나와서 지금까지 치료 중인데 그게 또 한 1년 되셨대요. 그러니까 2년간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셨다는 얘기고요. 이랬는데 수술 얘기는 없고 어제 7개월 만에 어깨 주사 치료받고 약을 타왔는데 왜 아직도 아픈지 모르겠어요. 날씨 풀리면 병원을 옮길까 해서 찾는 병원이 있긴 한데 아픈 기간도 길어지고 몸도 지키네요. 그래서 네, 너랑 나랑님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안녕하십니까? 링커 1번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 치료를 저희가 왜 그러시냐면요.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시는 게 외상으로도 다치면서도 생기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 다친 게 회전근개 부분 파열, 완전 파열이라면 수술이 급하지만 부분 파열이라면 비수술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부분 파열이 생기신 분들은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견봉 쇄골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관절막에 문제가 있는지, 관절 와순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관절에 강직이 와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관절에 강직이 오시면 수술을 하셔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직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드려야 되는 것 같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서는 제가 2편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부분 파열 경우에서는 한 50%가 안 되시게 부분 파열이 되신 분은 비수술적으로도 치료가 많은 분에서 되시거든요. 열에 한두 분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기 마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링컨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운동해도 될까요? 네, 티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 외래를 보는데 환자 한 분이 이런 글자를 종이를 써서 오셨어요. 써서 클리어북에다 이렇게 넣어서 딱 와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달라 그러는데 외래 몇 시간 안에 많은 환자분들을 배드려야 되니까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지를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근데 질러보시는 게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을 하는 질문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저 어깨는 완치에 가까운 상태인가요?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는 부분이 치료를 받고 그 문제 궁금하시잖아요. 내 어깨가 이거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 간단한 운동 하시고 싶은 운동이 이거래요. 수영, 자유형, 턱걸이, 팔굽혀펴기, 랩풀다운 등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두 번째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은 입원에서 언급한 동작들을 지속한 후에도 무리가 없다면 근육을 키우고 싶은 목적으로
과격한 운동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 가로를 하고 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저병, 수영의 저병이겠죠. 이렇게 하는 저병. 그 다음에 헬스 기구를 막 써도 되냐 이런 얘기 하셨고, 재활 목적의 운동 말고 근육을 키우는 목적으로 하는 운동 또한 제 어깨에 도움이 되나요? 하시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신 동작을 평생 병행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사무직이신 분이셨는데 한 달 이내로 바이올린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 악기가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나요? 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를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올린. 어깨 아프신 분도 바이올린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트럼펫을 부실 수도 있고, 요즘 연세 드신 분은 색스폰을 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깨 아프신, 충돌 증후군 있으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제 어깨는 완치에 가까운 상태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보시면요. 어깨 충돌 증후는 어깨의 힘줄이 뼈에 가서 이렇게 걸리면서 계속 힘줄이 상하는 상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조금 상한 상태, 지금 이렇게 상한 거, 여기 지금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 힘줄입니다. 이게 MRI를 찍어 놓은 거거든요. MRI를 찍어 놓은 건데, 여기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 힘줄이고, 여기 회색으로 보인 부분이 힘줄이 상해서 상한 힘줄에 이 붓거나 물이 그 바깥에 염증이 있던 염증에 물이 들어가면서 색이 하얗게 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 상태면 지금 요 정도 힘줄이 해지신 겁니다. 해지신 거. 지금 보면 옷도 오래 입으면 해지잖아요. 저 몸 뒤에, 여기 보시면 몸 뒤에 보면 이게 그 해진 거고, 그런 상태가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된 게 해지다 못해서 어느 순간 옷도 오래 입으면 어떻게 되세요? 점점 닳다가 어느 순간 탁 잡아 당기면 그 약한 부분이 쫙 찢어지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이 손상된 힘줄은 제대로 아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뒤쪽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청바지 보이시죠? 청바지를 오래 입으셔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셨어요. 그럼 이 청바지가 여기 이거를 잘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리미질 해서 딱 해놓으면 그 바지가 청바지가 새 바지인가요? 낡은 청바지인가요? 그러니까 힘줄은 잘 이게 이렇게 낡은 청바지처럼 잘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그 힘줄을 어떻게 하면 상한 거를 아물게 해보려고 저희가 프롤로 치료라는 것도 해보고 PRP라는 주사 치료도 해보고 줄기세포 치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 자체는 DNA 주사도 그 중에 하나죠. 하고 있지만 결과가 아직까지는 수술에 버금맞고 아주 독특하게 확 좋아지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물론 아무는 것도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는 치료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힘줄이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어느 정도 상해 있으면 그 상한 힘줄을 어떻게 하면 덜 상하고 남은 힘줄을 잘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꼭 기억을, 완치에 가깝다 힘줄이 상한 힘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자극이 없고 잘 쓰시면 저 힘줄 있는 데가 피가 고이면서 그 힘줄이 조금씩 아물 수도 있습니다. 아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팔을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생활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어깨를 조금씩 많이 상하는 행동들을 피하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간단한 운동, 자유형, 턱걸이, 팔굽혀펴기, 랩풀다운 같은 운동을 해도 될까요? 이제 영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 20, 30대, 30, 40대 분들은 헬스클럽에 가셔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그와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영어로 된 기구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어 질문이 나옵니다. 네, 티처님이 저림 증상도 증후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림 증상이 이제 어깨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어깨가 아픈 병들은요,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병은 아니세요.
여기가 아프면 어깨병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관절이 굳으신 분들이 여기가 하고 이 뒤쪽 부분이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저리다고 표현하신다고 했는데, 저린 거의 증상은 찡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심하게 아프지 않다는 얘기인데, 저린 증상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저린 증상은 목에서부터 고개를 움직이실 때마다 이게 쫙 아래로 뻗치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신경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런 움직임의 변화가 없이 한 군데가 뻐근하게 아프시고 저리신 거는 어깨병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은 어떨까요? 래플다운. 래플다운이라는 건 여기에 이 발을 가지고 발을 이렇게 당기면서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운동입니다. 당기는 운동은 이걸 래플다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턱걸이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당기는 거를 턱걷기,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까 얘기한 거 뭐 저리고 아픈 것 증상이 있는 거는 어깨에 있는 병에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래플다운을 하시는 건 어깨가 안 좋으시고 그게 많이 호전되신 분은 관절이 굳은 게 풀리고 움직이는 아픈 통증 자세를 피하시면서 래플다운 운동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실 때 하는 방법이 보시면 이 손바닥을 그립을 위쪽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일반적으로 운동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어깨에 힘줄이 있는 데가 힘줄을 상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거를 여기다 말하는 다운 그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손바닥이 얼굴 쪽에 오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운동을 해서 하시면 되세요. 한데 운동을 하실 때 이와 같이 당기시는 게 아니고 이 운동에 어깨가 불편하신 분이 제일 하셔야 되는 운동은 하시면서 뒤에 있는 날개뼈, 견갑골을 이렇게 당기시는 거세요. 당기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운동을 하시면 이 운동하시는 게 훨씬 운동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주환 님이 그러시네요. 저림 증상 그래서 목 디스크 주사 치료 3회 받고 저림 증상은 완화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뻗쳐서 팔로 쭉 뻗쳐 내려가는 증상은 목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때는 목을 보시는 선생님을 봐드리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팔굽혀 펴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팔굽혀 펴기를 운동을 하실 때는 이게 보통은 팔굽혀 펴기 할 때는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어깨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견봉이라는 뼈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움직이는데 이와 같이 움직이면 그 밑에 회전 근육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계속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 있는 데가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까 해진 회전근개 힘줄이 더 많이 해지게 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가 있을 때는 통증 때문에 오래 못 하시니까 하실 때 저기 있는 자세를 보세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 뒤쪽에 보면 손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깥쪽으로 돌아와 있죠. 이와 같이. 바깥쪽으로 돌아서 손바닥을 이와 같이 벌리고 팔굽혀 펴기를 하시면 이 뼈 있는 데가 뼈에 가서 걸리지 않고 살짝 돌아가서 이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힘줄이 상하는 게 적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냥 한사 두 분이 말씀이 있으네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아프신데 잠 못 잘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항상 느껴지는 정도고 비마약성 노스판 패치로 제어가 안 돼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어요. 네. 정심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치료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정 아프면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와 같은 운동을 할 때 이런 동작은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운동 가서 이제 가장 가볍게 요즘 삼각근을 여기 키우시겠다고 해서 이 라테랄 레이스 옆으로 아력을 이렇게 들고 아력을 이렇게 드는 운동이죠. 이와 같이 드는 운동을 해서 여기 삼각근을 이렇게 모양나게 딱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죠. 이와 같은 운동을 하시는 거는 어깨 속에 삼각근을 키우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지만 이와 같은 운동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이 삼각근이 하면서 어깨 속에 힘줄이 계속 자극이 되거든요. 자극이 되시니까 그와 같은 이 라테랄 레이스를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이와 같이 운동을 하시는 건 어깨가 불편하시면 어깨 회전근개가 상하신 분한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나는 삼각근을 그래도 꼭 키워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아령을 드시지 말고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아령을 드세요. 그러면 크는 근육이 약간 옆쪽에서 약간 앞쪽 부분이 근육이 크기 때문에 이 옆에보다는 약간 앞에 옆에 쪽이 근육이 삼각근의 전 외측 부위가 많이 커져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그래도 삼각근을 키울 수 있고 회전근개가 충돌 증후군을 별로 일으키지 않으면서 저기 회전근개 파열까지는 가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밀리터리 프레스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밀리터리 프레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밀리터리 프레스는 이, 이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오버그립을 이렇게 위쪽으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만일에 이 엿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시게 되면 잘못하다 엿기를 놓치면 이게 엿기 큰 게 몸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엄청 이거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들어서 위로 올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운동은 어깨에는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와 같은 밀리터리 프레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맨 끝에 그림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그림은 우리 봉체조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봉체조 하는 거는 손바닥이 어떠세요? 손바닥이 이와 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이 어깨체를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그랬더니 봉체조를 우리 같이 일하는 저가 이제 1년에 두 선생님 정도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배우고 가거든요. 어떤 때는 두 선생님, 세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런데 그와 같은 운동할 때, 야, 이 운동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당연히 봉체제라고 나올 때 나오지 않고, 이거 얼차례인데요? 그러니까, 야, 그 군대마다 다 얼차례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것도 얼차례라고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얼차례가 아니고 봉체제죠. 그러니까 봉체제는 괜찮은데 밀리터리 프레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여기 뭐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주환 님이 누울 때 제일 심하게 아팠는데 잠자려고 누우면 팔쑤심이 심해져서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반 이후에는 못 자다 지쳐서 잠들었고, 파스도 붙이고 살았어요. 예, 맞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누워서 주무실 때가 제일 힘드세요. 누워 주무시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거 있죠. 이게 아픈 쪽을 깔고 주무시는 거. 그게 제일 힘드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러시냐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이 팔 무게가 체중이 한 8kg쯤 나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내려주게 되면 이 견봉하, 그 뼈하고 회전근개 힘줄이 있는 부분의 간격이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압력이 없어지면서 통증이 적으세요. 그런데 누우면 아까 삼각근이 여기서 있으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확 당기죠. 그러니까 뼈하고 가깝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삼각근이 힘을 체중이 이렇게 당겨주지를 못하니까 옆으로면 삼각근이 이렇게 당기면서 이 간격이 좁아져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세요. 옆쪽으로 누워주시면 그거를 더 누르는 꼴이 되기 때문에 통증은 더 많아지시고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주무시려면 제가 권하는 거는 의자에 기대고 주무시는 게, 뭐, 주무시기 힘드신 분도 있지만 요즘 뭐, 리클라인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거. 그런 의자에 기대고 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한 20도 정도 쿠션 같은 걸 하나 이렇게 깔아주시면 그 간격이 그 관절막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범위예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주무시면 조금 눈을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구 남친께서 회전근개 파열인데 주사 맞고 운동하는 운동 중독자였어요. 정형외과에서는 운동 중독자한테 주사 시술만 하는데 운동 중독자 정신상담 진료 방법은 없나요? 회전근개 수술 받고 나서 일찍이 운동하는 운동 중독자. 예,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몸을 만드는 게 워낙 많이 하시겨서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거를 제 끝에 가면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힘줄을 덜 상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운동은 아까 물어본 게 해도 될까요? 하는데 운동은 하셔도 되는데 이와 같이 하셔야 되는 운동이 있고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 골라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아까 같이 간단한 랩풀 다운을 한다든가 뭐 벤치 운동 같은 걸 하셨을 때 할 때 더 지속한 후에 괜찮으면 더 근육을 키우는 어깨를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그 전에 올리비아 리께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굳었는데 골프는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골프는 지금 연세가 골프를 하는데 어깨가 굳었는데 골프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신데 골프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다음 오면 어깨 회전근개 있던 분이 골프화도 되는 거는 다음 달에 저희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한 환자분 한 1,000분 가까운 분을 스타디를 해서 수술한 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지금 논문을 써서 미국 학회지 전 세계 학회지에다 내놨는데 이번에 잘하면 그 억셉트가 될 것 같아요. 억셉트가 뭐 좋은 논문집입니다. 억셉트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고 얘기를 아직 안 드렸는데 그게 오케이가 되면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깨가 굳었는데 골프해도 되는 골프 가능합니다. 어깨는 가능하신데요. 원래 골프라는 운동은 프로 선수들이 뛰던 골프는 어디를 주로 다치냐 하면요. 발목을 다칩니다. 이게 비틀림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다치고 무릎이 다치고 그 다음에 허리를 주로 다치세요. 이 허리를 많이 돌리는 운동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어깨는나 팔꿈치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안 다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은 이게 올리고 내리는 운동만 하는 거지 비트는 운동을 할 때는 어깨가 움직이지 팔이 이렇게 팔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같으면 보통 어깨가 아프지 않고 어깨가 굳고 아픈 상태에서 골프를 해도 되시고 어떤 분들은 살짝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몸통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비거리가 더 느신다는 말도 하세요. 하시고 철봉 운동도 어깨에 좋다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 드려요. 하시고 잘 해줬어요. 하시고 아린 이거 지금은 무서워 스윙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면 스윙은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주로 하프 스윙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잔디가 나쁜 데에는 볼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벙커샷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스윙을 하는 도중에 공이 있는 위치 주변에 뭐가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어깨에 힘줄이 상한 데가 이게 당겨지면서 이게 찢어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프 스윙으로 천천히 스윙을 하시면 골프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는 운동, 그래서 거기 다시 돌아오면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이 있는데 벤치 프레스 같은 거 있죠? 벤치 프레스 같은 거나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데 벤치 프레스는 지금 주로 근육을 어느 걸 키우는 걸까요? 벤치 프레스는 앞쪽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앞쪽에서 피는 운동을 하는데 앞쪽에 있는 근육 운동을 하면 이게 하는 부분이 이 어깨를 근육을 키우면 어깨 모양이 어떻게 되냐 하면 회전근개나 충돌 증후군 있는 분들은 자세가 가슴이 이렇게 딱 벌어진 상태에서 있는 자세가 견봉이 뒤로 넘어가면서 압력이 줄어서 일상적으로 쓰시기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앞에 근육을 많이 발달을 시키면 어깨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근육이 당겨주니까 이 몸이 이렇게 더 앞으로 와서 라운드백, 둥근 어깨 모양이 되세요. 이러가지고 그러면서 거북목 자세가 되니까 이와 같이 거북목 자세가 되면 그 견봉이라는 뼈도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팔을 이렇게 조금만 들어도 이게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좋아져서 가슴을 이렇게 딱 펴는 자세가 되면 뼈도 같이 뒤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아까 있던 게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가서도 걸리는데 자세가 펴지면 팔을 많이 들어야 뼈가 걸리겠죠. 그래서 힘줄이 상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쪽에 있는 근육, 이와 같이 키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운동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할까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랩풀다운이나 로우로 같이 이게 많이 당기셔서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당기는 근육을 이렇게 운동을 해서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당기게 되면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 근육이 이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깨 뼈 모양이 자세가 좋아지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죠. 이와 같은 운동이나 이와 같이 앞쪽에서 당기는 운동을 하시는데 하실 때 팔 자세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팔 자세를 보면요. 손등이 이게 그립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이와 같이 올라오시게 되면 힘줄이 있는 데가 많이 상하시거든요. 상하시니까 잡으실 때는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와서 아래쪽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아서 이와 같이 당기는 운동을 하는데 할 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뒤에 견갑골이 양쪽 밑에 부분이 요 밑에 부분이죠. 요 밑에 부분이 와서 딱 붙는 느낌이 되게 뒤에 날개뼈가 견갑골 날개뼈라고 저는 쉽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뼈가 이렇게 해서 닿는 느낌이 되도록 계속 운동을 해주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운동이 되면서 자세도 좋아지고 충돌 증후군도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주환님께서 어제 봐주시는 통증센서 선생님께서 유착 얘기를 하시면서 절대 빨리 움직이는 운동은 피하고 정자세에서 천천히 스트레칭 하라고 하셨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정자세라는 건 가슴을 편 상태에서 하시는 거고 빨리 움직이게 되면 회전근개 근육을 이게 파이어 시켜서 근육을 빨리 움직이게 하면 힘줄이 더 빨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운동하는데 손등을 위로 해서 잡지 마시고 손바닥을 해서 이와 같이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헬스기구하고 접영을 하고 싶다고 접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접영 수영 같은 건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게 이게 접영 운동이죠. 이와 같은 접영 운동은 지금 보시면 어깨를 어떤 동작이세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리는 저기 라테랄 레이스 아령 잡고 이렇게 팔을 드는 동작하고 거의 유사한 동작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힘줄이 이렇게 나와서 손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 여기서 입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을 할 때 이 힘줄 뼈 있는데 힘줄이 확 긁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 저기 대표팀이나 뭐 수영 선수 프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 팀을 보면 선수들이 어깨가 다치는 확률이 제일 심하게 빨리 다쳐서 은퇴하는 선수가 접영 선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는 자유형 선수예요. 그리고 평형, 배영 선수는 선수 생활을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깨가 아픈 것 때문에는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영 같은 수영 동작은 가능하면 피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피하라고 얘기 드리고 수영을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맨 먼저 평형부터 해보시라고 하세요. 평형은 이 손이 이와 같이 안 올라가고 여기서만 이렇게 해서 돌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돌려도 되기 때문에 평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배영을 해보세요. 배영을 이렇게 넘기면 힘드니까 이렇게 넘기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영을 해보시고 그게 괜찮으시면 자유형은 해보셔도 됩니다. 자유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수영을 해서 자유형을 할 때는 손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입수기가 할 때. 소영이 이렇게 입수를 하는데 입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어깨에 힘줄에 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입수할 때 약간 바깥쪽으로 내세요. 그래서 물을 이런 식으로 끌어다리고 손을 빼면 그러면 어깨에 힘줄이 많이 상하지 않으시면서 수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유형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수영 자세가 어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어프 하는 것 같아져서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찰리님, 저도 수영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수영 선수 생활을 좀 했어서 수영을 좋아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평영하고 접영 선수였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라켓 이렇게 드시는 운동 같은 거 이제 그와 같은 거를 하실 때 여기 이주환님이 질문이 계시네요. 어깨 주사 치료 맞은 쪽에 팔꿈치에 물혹이 있다, 물렁뼈 같은 게 생겼는데 그러다 갑자기 물혹이 생겼는데 어깨 주사에 영향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물렁뼈 같은 게 하나 생겼다는 게 이런 거죠.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분에 물혹 같은 게 이게 볼록 튀어나오세요. 볼록 튀어나오면서 여기를 만지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학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주가 뭐냐면 주는 팔꿈치 관절을 주관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학생주인데 거기 물렁뼈 같은 게 여기 세운 거 어깨 주사 맞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이거는 왜 학생주라고 돼 있냐 하면 학생들이 책상 같은데 팔을 이와 같이 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계속 마찰이 되면 여기에 기름 주머니가 들어있거든요. 기름주 이게 피부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피부가 여기 피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아주 잘 움직이는 데가 있죠. 이렇게 잘 움직이는 데가 있는 거는 피부 밑에 피부하고 뼈 사이가 잘 움직이라고 기름 주머니 같은 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자극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프신 거세요. 그렇게 하시고 버펄러 험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모든 약제를 쓸 때 효과를 좋게 하게 먹는 약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첨가하셨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명한 약국 같은 데에서 부점약 뭐 이런 걸 팔 때 그런 것들을 할 때 매일 필요 이상의 과량의 스테로이드를 드시게 되면 적당한 약을 약제로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량의 약제를 쓰시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의 부작용으로 여기에 살이 붙으세요. 그걸 버펄러 험프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팔꿈치는 그런 거니까 어깨 주사하고는 상관없으신 거 아마 어디에 대고 계신 게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지정군님께서 저 팔을 펴고 머리로 들 때 170에서 180조 정도에서 움직이면 끝자락에서 스트레칭하면 아픈데 스트레칭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아픈 구간까지 팔을 들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하고 서양 분들하고의 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코카시안 계통의 서양 분들은 미국이나 분들 같은 미국 분들이 더 이제 유럽보다는 더 하죠. 미국 분들 같은 건 아파도 자기가 운동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어깨 회전증 그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부분 파열 같은 게 있어도 관절이 굳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어떠시냐 하면 일반적으로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안 쓰면 좋아진다라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 선생들하고 얘기해도 그렇고 중국 선생이나 대만 선생 다 그러세요. 그래서 인도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인도에 저 제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정도까지는 근데 동남아 남쪽으로 가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생들한테 물어보면 그쪽은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적어요. 적은데 좀 북쪽에 계시는 분들은 쓰지를 않아서 회전근개 문제가 있으면서 관절에 강직, 관절에 굳는 병이 많이 오세요. 오십견 증상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게 생기면 점점 관절 운동 범위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요 끝자락에서 올 때 아프시면 손을 이렇게 해서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오시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을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하시면 훨씬 그게 끝구자에서 안 아파지면서 통증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셔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를 해주시고 아픈 구간까지를 그래서 들어서 그걸 넘기셔서 그 구간에서 관절이 굳어서 더 아프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티처님께서는 쉬어야 할 것 같아서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많이 쓰는 거하고 스트레칭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에서 굳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스트레칭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라켓 운동으로 돌아가면 라켓 운동 같은 건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거 드시는데 이 어깨가 안 좋으신 분은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밑에서 이렇게 쳐서 배드민턴은 이제 밑에서 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어깨 아래에서 스냅을 써서 쓰는 거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이 하이 클리어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높이 던져서 뛰면서 뒤에서 치는 거. 이거는 견갑골이 충분히 뒤로 후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깨 힘줄이 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게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과격하게 배드민턴은 하지 마시고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랠리 정도 하는 정도를 하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이는 거 지금 이제 공 던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였는데 그와 같이 한 건데 공 던지는 동작은 어깨에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니까 야구 하시는 거는 어깨가 안 좋으신 분은 그렇게 권하고 싶은 운동이 아닙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사이드암으로 던지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배팅만 하시는 거는 괜찮으신데 투구를 하시는 거는 사이드암이 아닌 오버헤드로 던지시는 거죠. 머리 위쪽으로 공을 던지시는 동작을 하시는 거는 어깨 힘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재활 목적의 운동 말고 근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제 어깨에 도움이 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근데 치료 시작 전에 이주환님께서 운동선수라면 수술을 하겠지만 일반인이라면 수술까지 안 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 뜻입니다. 운동선수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이와 같은 야구 동작이나 수영 동작을 가지고 배드민턴 동작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일반인들 같으면 배드민턴을 치시거나 테니스도 그렇죠. 테니스도 칠 때 상대방하고 포핸드하고 백핸드는 치시고 낮게 오는 발리 정도만 하시고 스매싱은 오버헤드 스매싱을 하거나 서비스는 넣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내가 그 운동 종목을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프로페셔널한 전문 프로 선수들이라 그러면, 아니, 스매싱을 안 하는 운동선수가 그 운동선수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 같은 선수가 이 동작을 도저히 안 돼. 난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동작만 하면 공을 던지는 속도가 야구 선수가 보통 한 150km를 던진다고 치면요. 150km 던지는데 이게 아파서 야구공을 던지는데 130밖에 내가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럼 130km는 우리나라의 모든 타자들이 때릴 거예요. 그러면 그 투수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병이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운동선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 앞에다가 무슨 관절 전문이라는 거에다가 스포츠 전문이라는 걸 붙여놓는 거는 스포츠 선수까지 볼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치료를 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이라는 게 보통 일반의 의학보다는 더 정교한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저기 어깨 같은 분야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일반인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50%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게 쭉 회전근개 파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50%까지 해드렸는데 그 50%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데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50%가 파열이 안 돼 있어도 이 선수가 이것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운동요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보강운동 같은 걸 해서 안 된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드린 뭐 프로 선수들도 어느 구단이라고 얘기하면 구단마다 다 문제가 되니까 안 하는데 7년 동안 제가 재활을 시킨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를. 중간 개투를 하는데 불펜 투수인데 그런 선수를 7년 만에 이러더라고요. 이 선수가 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재활을 하면 버틸 수가 있는데요. 겨울에 3개월, 4개월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봄까지는 버틴대요. 초여름까지는 버텨요. 근데 매일 경기가 있잖아요. 야구 같은 종목은. 경기 같은 게 있으니까 여름부터 되면 그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 가을부터는 자기가 선수를 못하고 계속 저 재활군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런 선수 제가 그러니까 수술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그걸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 걸 아니까 수술을 합니다. 이제 이주환님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지금 어떻게 쳤냐면 칠판 글씨 쓰는 건요 하는데 칠판 가르치는 거 직업이 칠판은 쓰셔도 됩니다 하는데 문제가 칠판을 높은 칠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실 때 보통 칠판을 이렇게들 쓰시잖아요. 이렇게 칠판을 쓰는데 칠판을 낮게 쓰시는 이렇게 쓰시는 밑에 거를 쓰셔야 되는데 높은 데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어깨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죠. 뒤쪽으로 가서 이와 같이 손이 돼서 이렇게 쓰시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어깨 힘줄이 덜 다칩니다. 그러니까 꼭 칠판을 높은 데에다 쓰셔야 되는 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연필 잡는 식으로 쓰지 말고 반대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쓰시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어깨가 아프시면. 그러면 괜찮으시죠. 그래서
정형외과는 운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관절이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운동들을 하시니까요. 그와 같은 거에 어떤 동작 같은 거를 저희들은 다 배우죠. 배우고 2011, 22 마리님이 2021년 운동을 적당히 즐기는 여자가 싶어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7년이나. 자, 하셔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 얘기를 듣고 어깨 안 아프시게 운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근육으로 돌아오면 근육의 이 삼각근 같은 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되지만 이 근육을 삼각근을 키우게 되면 어깨 힘줄이 위에 가서 어깨 상완골이 위에 견봉에 가서 부딪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각근은 많이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않는 게 좋으시고요. 회전근개 운동은 회전근개라는 건 삼각근 밑에 있는 근육입니다. 여기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띄어내면 그 밑에 이와 같이 회전근개가 나오는데 앞쪽 근육, 이거는 위쪽 근육, 뒤쪽 근육이 2개. 이렇게 해서 4개의 근육으로 회전근개가 되어 있는데 이 회전근개는 이 뼈 모양이 이 근육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이 공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뼈에 가서 딱 붙어서 이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근육은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삼각근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흉근, 소흉근. 대흉근이 무슨 근육일까요? 이 앞에 있는 근육, 이게 대흉근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가슴 근육이죠. 가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가슴 근육은 가능하면 이게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여기하고 소흉근은 이 대흉근을 떼어내면 요 속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흉근 같은 경우를 어떻게든지 이제 있는 게 앞쪽에 대흉근, 소흉근인데 이와 같은 대흉근이나 소흉근 같은 근육은 어깨 자세를 이렇게 라운드 백을 이렇게 어깨를 앞쪽으로 라운드 숄더를 어깨를 둥근 어깨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둥근 어깨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에 있는 그 뼈가 뒤에 있는 뼈가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힘 팔을 조금만 들어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흉근 키우시는 운동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딱 피는 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주환님이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인도 수술을 하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수술을 안 하고도 그 치료가 되니까 하죠. 하고 2년 넘게 병원 많이 다니다 정말 지치거든요. 2년 정도 되시고 안 되면 그거는 수술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동안 든 비용이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몇 배 더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흉근은 가능하면 피우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능형근, 정거근.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뒤쪽에 있는 근육을 키워서 자세를 뒤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근육 4개 중에 2개는 키우셔야 되고 2개는 나머지 2개는 키우시면 안 됩니다. 2개의 근육이라는 게 어쩌겠냐면 앞쪽에 있는 근육, 바깥에 삼각근. 근데 그 근육 2가지가 남자분들이 모양을 어떻게 자세를 모양을 좋게 만드는 근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근육을 키우려고 하죠. 그리고 삼각근 키우려고 하고. 그래야 뭐 이렇게 딱 되어 자세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근육이 어깨에는 가장 적이 되는 근육들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이고요. 그 대흉근, 삼각근 속에 있는 작은 근육, 회전근개는 이 뼈를 튀어나온 거를 더 안 상하게 해주는 근육이 안에서 튜닝하는 근육이거든요. 그와 같은 근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해주셔야 되겠고 뒤쪽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을 운동을 해주셔야 어깨가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뼈 튀어나온 게 들어가서 통증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모근하고 이제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자, 보면 이런 운동을 하신 거죠. 이거를 엘보 푸시업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보시면 팔꿈치를 지금 여기에다 받쳤죠. 여기에 보면 팔꿈치는 아래다.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보시면 팔꿈치를 여기다 이렇게 대시고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여기에 보이면 이 뒤에 있는 견갑골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만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 보시면 팔꿈치는 대시고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뒤쪽만 움직이고 이와 같이 하는 게 힘드시면 무릎을 대고 하셔도 됩니다. 무릎을 대고 이와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뒤쪽에 있는 근육을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이주환님은 아까 얘기해 주신 건 교통사고 치료라서 그러신 거고, 극상금 50% 파열이신데, 아까 처음에 연구님이 파열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외전을 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외전을 할 때 그 파열된 근육이 수축을 해서 근육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돌릴 때 그 극상근이 이 근육을 팔을 돌리게 잡아당기는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외정 방향으로 스트레칭 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하는 거는 다른 얘기세요. 이거를 바깥으로 돌리는 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스트레칭이라는 건 이와 같은 막대기로 이와 같이 밀어주라는 거죠. 밀어서 늘려주라는 거죠. 이와 같이. 늘려서 그 근육을 스트레칭을 시켜서 관절이 굳지 않게 만들어야 통증이 더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주라는 건데, 스트레칭을 그냥 하기가 힘드시면 이게 벽이라고 치시면 벽에다가 이렇게 대세요. 대신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벽입니다. 이 하얀 손이 이렇게 벽을 이렇게 딱 대고, 벽을 댄 상태에서 이게 대고 벽이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몸을 돌리세요. 몸을 돌리시면 팔이 이렇게 뒤로 빠지겠죠. 그와 같이 스트레칭을 시키세요. 제일 쉬운 거는 위쪽에서부터 하는 게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대고 몸 돌리고 괜찮으면 돌리고 괜찮으면 여기서 돌리고 그와 같이 해서 서서히 늘리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운동은 승모근을 키우시고 능형근, 정거근 그러니까 이게 다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내 몸의 뒤쪽에 있는 이 근육들을 키우셔서 운동을 해서 좋은 자세를 만드셔야 어깨 통증 없이 사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누워서 하는 건데요. 누워서 하는 건데 블랙번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와 같은 운동을 하셔서 운동을 하고 더 좋은 건 이와 같이 물통 같은 거 있으시면요. 물통을 이렇게 잡고 하세요. 이와 같이 운동을 엎드려서 운동을 양쪽에 똑같은 이거 500cc짜리니까 잡고선 운동을 하시면 운동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비디오 같은 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유튜브에 있는 건데요. 그래, 아픈 쪽 승모근이 짝짝이로 더 큰데 이게 통증의 원인일 수가 있나요? 네, 그 짝짝인 거는 승모근의 짝짝인 거를 스스로 알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뒤에 있는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두신 동작을 평생 병행해야 되나요? 그래서 평생 조심해야 되는 게 회전근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 한번 상한 게 여러 가지 재생 치료를 해도 효과를 100%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면 좋지만 좋은 거는 힘줄이 상한 게 더 안 상하도록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리는 이렇게 손등을 잡고 울린다든가 그 다음에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걸 하거나 벤치 프레스를 하신다든가 같은 거를 더군다나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동작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러면 그걸 못하는 건 아니고 제가 손바닥을 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견갑골 주위 근육을 강화를 해야 뒤쪽에 있는 날개뼈 있는 쪽이죠. 강화를 해야 견봉화 공간을 넓힐 수가 있으시고요. 힘줄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아껴 쓰기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힘줄은 더 안 상하게 조심조심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고 멀리 있는 물건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몸이 조금 피곤해도 가까이 가서 가까이 물건 이렇게 잡으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 번 생긴 주름살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서 한 번 주름살 생기면 잘 안 없어지시잖아요. 뭐 이게 주사 맞고 하면 뭐 없어지시는 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걸 피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셨어요. 자, 한 달 이내로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달 이내로 바이올린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 악기가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환자분 중에 바이올린 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환자분이 계신데 특히 대학 교수님 하시거나 스프링 쿼텟 하트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환자 한 분이 수술은 죽어도 안 받으신다 그러고 고치고 싶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하나 얘기를 드려서 자,
바이올린을 하실 때 자세가 어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동작입니다. 이와 같이 팔꿈치를 위로 들고 이게 스트링을 잡는 거죠. 이게 볼 잡아서 활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 이 동작이 저희가 환자가 아플 때 검사하는 자세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잡아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아래로 돌리면요, 이와 같이 아래로 돌렸을 때 지금 계시는 분 중에 지금 70분이 보시는데, 71분이 보시는데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아프시면 만일에 그거는 내가 어깨병이 있으신 거세요. 근데 이와 같이 하는 게 무슨 동작이냐면 이 아픈 힘줄을 더 자극을 해서 힘줄이 더 이제 그 자극을 줘서 통증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검사법입니다. 이거는 호킨스의 스트레스 보는 충돌 검사라는 법인데요. 이 자세하고 바이올린을 하시는 자세가 유사한 자세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시겠어요? 바이올린을 하시게 되면 어깨 힘줄에 통증이 오겠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신다면 오른팔에 통증이 오는데 또 일부 분들은 팔이 이쪽에 돌리는 이거 스트링을 잡는 쪽에도 통증이 오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깨 힘줄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면 힘줄이 늘어나게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는 통증이 오고 이쪽은 힘줄을 자극하는 동작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통증이 오세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치료를 해줘요? 그게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유럽 분이셨는데 쿼트에서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 하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쪽은 안 아프고 이쪽 팔이 아프셨으니까 활 들는 쪽이 현을 좀 이렇게 돌려서 이 팔을 밑에서 쓰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하면 통증의 힘줄을 이와 같이 뼈 있는 데에서 계속 자극을 하게 되니까 자극을 하지 않게 팔을 돌려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한두 달쯤 있다가 이제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얘기를 해주니까 와서 왔더니 그렇게 하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에서는 화를 딱 맞추셔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기가 우스우니까 그 하기 어려운데 뭐 쿼텟이나 혼자서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좀 하시면 그거는 어깨가 아프시고 그렇게 되면 목이 또 문제가 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활을 쓰시는 데에는 지장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린 게 그분한테도 이제 뭐 여러 군데 주사 치료해서 늘려드리고 뒤쪽에 근육을 강화해서 자세를 좋게 해드려야죠. 바이올린 하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안 좋거든요. 가슴을 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슴을 펴서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자세에 약간 돌려서 이와 같은 동작으로 하면 급할 때 바이올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자체를 치료는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른 운동 악기는 어때요? 오히려 첼로가 나은 것 같아요.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첼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다 놓고 여기서 하는 운동이 되니까 첼로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롱이 분 안녕하십니까? 네, 팔을 위로 올려서 하는 단순 직업을 많이 합니다. 직업 특성상 이 패턴으로 앞으로도 오랜 기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봉, 견봉이죠. 견봉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통증이 있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 팔을 올려서 하시는 분들이 참 문제세요. 어깨,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계기판 제어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깨 속에 힘줄이 상합니다. 상하는데요. 문제는 그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와 같은 상한 걸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판을 노리시라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일을 하는 게 이 높이에 이만큼 높이의 발판을 닫아서 팔을 밑쪽으로 이와 같이 밑으로 써서 쓰시도록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야 선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만한 선반 하나 만들어서 올라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저희는 권해드리고 도저히 그래서도 안 되시는 분 치료받고 또 재발하고 치료받고 또 재발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인 경우는 직업의 그 하는 패턴 역할을 좀 다른 분야로 바꿔드리죠. 한 회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높은 데거 하는 일도 있고 낮은 데거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금분신님 안녕하세요. 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얘기를 드렸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저 그냥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은 이제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만든 정형외과 학회에서 만든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도 있고, 경관절 주관절학이라고 대한견주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만든 책도 편찬을 했었고, 이 왼쪽에 보이는 건 제가 2015년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같이 동료 교수 그 오경수, 정석원 두 교수님들하고 같이 만든 책입니다. 이게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책인데 중국 제자가 그때 있다가 이거를 중국에도 지금 중국어로 번역해서 해놓은 거 출판을 했었고요.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저가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여기에 나온 책입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해서 운동 방법 중에 몇 가지를 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은 저기 요 나온 데가 뭐 출판사 아주 유명하신 출판사입니다. 칩 쳐보시면 나올 거고 그분 이제 사장님께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5년 문기적거리다가 한 7, 8년 문기적거렸네요. 그리고 그분은 다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연락을 드려서 이게 원고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어줬는데 출판사가 이제 책 서점에 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운동, 아까 얘기 드린 게, 내용을 다운로드, 이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수백 가지거든요. 요거를 어깨 같은 거는 조금만 바꿔서 해도 다른 근육이 운동이 되고, 조금만 바꿔서 해도 또 다른 근육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근육 운동이 되는 걸 어떻게든지 한 가지 운동을, 근육을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 운동을 시켜야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쪽만 운동을 시키는 근육을 잘못 운동을 하면 이게 이거하고 또 아까 엘보 푸시업은 팔꿈치를 대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운동을 하는 운동인데 이거를 팔을 대고 이와 같이 그냥 푸시업을 하시게 되면 팔굽혀펴기를 하시게 되면 앞쪽 근육이 같이 생겨납니다. 많이. 앞쪽 근육이 같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이거는 통증을 유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손을 대고 하는 거하고 팔꿈치를 대고 하고 하는 것, 그 차이만 가지고도 운동하는 근육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셔서 어떻게든지 한번 치료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있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통증이 어깨 사진까지 내리면 통증이 엄청난데라는 거는 어깨의 힘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을 내릴 때 그 견봉이란 뼈의 근육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여기서는 안 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쓸 때는 큰 문제가 없이 쓰실 수가 있고 여기서 요 120도 움직일 때까지는 이게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그러면서 닿으니까 그 위치는 피하고 오히려 완전히 올라가면 뼈가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거라 문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견갑골이 운동이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만 올라가도 이게 팔이 안 이게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이것만 올리면 여기서부터 걸리니까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든지 하셔서 수술을 안 하고 수술 없이 운동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고 어깨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건강한 그때까지 저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